퀴즈를 냈으니까 뭐 풀긴 풀어줘야 될 것 같아서 보면은 수신기를 구해라. 수신기는 굉장히 쉬워. 그냥 수신기 뭐 여기 거꾸로 하면 되니까 1번 시스템에 대해서 수신기를 걸어라. 1번은 그냥 안테나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하기 해서 요걸 거꾸로 해주면 되네 이거야. 이게 안테나 받아서 코사인 곱하기 이렇게 했으니까 나눠서 어떻게 하나는 코사인 2파이 FCT 곱하고 그 다음에 로페스 필터 통과시키고 그러면 뭐가 남는 거야? 2분의 M1T만 살아난거든요. 이쪽은 사인 2파이 FCT에서 로페스 필터 통과시키고 2분의 M2T 1번은 너무 쉽지 이거. 2번도 쉬워. 2번도 똑같잖아. 이게 뭐 다른 거라고는 요 F1하고 F2 요거만 달라지니까 그것만 다르게 하면 돼 이거. 1번에 대해서 2번에 대해서 안테나 받자 말자 이게 나눠가지고 코사인 파이 F1T를 곱하고 그 다음에 로페스 필터 통과시키고 그러면 2분의 M1T가 살아나고 밑에 거는 사인으로 보냈으니까 사인으로 받아야 돼. 사인으로 보냈는데 코사인을 받으면 아예 완전 다 깨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인의 2파이 F2T로 받아야 돼. 로페스 필터로. 이렇게 받으면 2분의 M2T가 되죠. 그렇다면 이제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2번이 중요하지. 2번. 뭐가 도대체 좋길래 1번하고 2번 이거도 똑같은 것 같은데 뭐 이 숫자만 바뀐 거잖아 이거. 1번 시스템에는 FC로 같이 한 거고 2번은 F1, F2를 다르게 하는 거야 지금. 다르게 했다고.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이제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요 2번 문제가 이 장단점을 비교하시오 라는 건데 둘 다 속도를 2배로 높인 거는 맞아. 왜냐하면 M1, M2를 지금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둘 다 속도가 M이라는 거 하나만 보낼 때보다도 M1, M2 두 개를 지금 보낼 수 있잖아. 한꺼번에 두 개를 보낼 수 있으니까 속도는 둘 다 높아진 건 맞는데 뭐가 도대체 2번은 왜 1번이 그렇게 좋으냐. 1번은 내가 굉장히 좋다고 했잖아. 1번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 건 1번이 2번보다 장점이 장점 어떤 거라고? 뭐라고? 2번은 밴드위스를 2배를 써야 된다. 밴드위스가. F1, F2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2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날아가는 신호야. 날아가는 신호가 0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F1하고 F2가 더 크다 합시다. F1이 이렇게 되어 있고 F2가 이렇게 되어 있겠지. 이렇게 돼. 그다음 마이너스 F1 이렇게 되어 있고 F2가 이게 마이너스 F2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퍼져 있는 정도가 여기서 여기까지 퍼져 있는 정도가 이게 이렇게 둘 다 퍼져 있으니까 2배가 된다고 이게. 내가 속도를 똑같이 많이 한다면. 근데 2번은 이렇게 되고 1번은 어떻게 된다고? 겹쳐 있어요.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겹쳐 있다고. 0에서 이렇게 되는 게 하나의 주파수 FC에서 이렇게 동그라미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이 그리니까 내가 좀 다른 색으로 할게. 뭐 이게 지금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두 개 다 겹쳐 있다는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FC가 있고 하나 있고 또 겹쳐서 이게 하여튼 겹쳐 있다는 거야. 겹쳐 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네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이 밴드위스가 하나밖에 차지 안 하는 거지 하나. 돈이 덜 든다는 거야. 돈이. 장점은 밴드위스가 그러니까 1이 밴드위스가 2분의 1배 뭐 밴드위스를 이래 밴드위스를 2분의 1배 사용하는 거죠. 밴드위스를 2분의 1배 사용한다. 그게 무슨 말이라고? 비용이 1조를 주고 사야 된다 했잖아. 5천원만 들으면 된다. 5천원 나한테 주면 이러면 줘봐. 요즘 몇 명 안 되니까 한 사람당 한 30씩 받겠네. 30도 받겠네. 돈이 덜 든다는 거야. 돈이 덜 든다.
그냥 핵심이야. 공학은 사실은 돈하고 떼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꾸 뭐 무슨 수학 문제만 풀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공학을 하는 게 수학 문제를 푸는 게 공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잘못됐어. 공학은 돈이야, 돈. 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생각하면은 어떤 분야가 이게 취업이 잘 되느냐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 어떤 분야가 돈 버느냐 하는 걸 잘 보면 된다고. 돈하고 연관돼 있다고. 전자과고 왜 이렇게 잘 나가느냐? 다 전자회사잖아 그냥. 전자회사 말고 요즘 뭐 잘 나가는 회사가 어디 있어? 뭐 현대자동차나 뭐몇 개가 있지. 이 돈이 덜 드는 거. 그럼 단점은 뭐냐? 단점. 이 단점이 없다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단점이 없다고.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모든 것들이 이 인생이나 뭐도 마찬가지야. 내가 뭔가를 좋은 걸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뭔가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뭔가가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 그게 없어.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돈이 덜 드는 장점만 있다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뭐 기말고사에 거의 뭐 여기에 대한 얘기는 거의 뭐 100%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이걸 피해갈 수가 없어. 너무 좋아서. 그렇고 지난 시간에 뭐 이거 하다가 말았는데 이거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뭐 이거 보면은 뭐였냐면은 지난 시간에 요 이렇게 스위칭 하는 거. 이 실제로 이거는 스위칭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 곱하기 있잖아.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이 xt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0 0을 곱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는 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실제 구현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실제 구현. 구현은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이제 수식적으로 나타나는 수식으로 나타나는 게 이렇게 곱하는 걸로 마치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핑계로 플러스가 이렇게 곱해주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어떻게 한다고 스위칭하는 거라고 스위칭. 그걸 잘 구분해야 돼 이게. 하다 보면은 수식을 계속 빠져 있으면은 마치 이게 뭐 수식이 그냥 다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구현하는 거하고 약간 좀 달라. 실제 구현은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 구현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FC를 원래는 코사인 2파이 여기 X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야 되는데 그걸 곱하기 싫어서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스위칭으로. 이걸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건 요 주기가 어떻게 된다고 t가 어떻게 된다고 1 over fc 요걸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주기 함수는 모든 프리 시리즈로부터 여기는 이제 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주기 함수는 어떻게 된다고 어떤 기본 주파수라는 게 있어. 주기분의 1을 우리가 기본 주파수로 하잖아. 기본 주파수라는 게 기본 주파수의 배수가 되는 그 주파수를 계속 가지게 되거든요. 가지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뭐 주기 함수를 하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렉탱귤 펄스처럼 이렇게 생긴 거 안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걸 곱해야 된다고. 여기서 뭐 이렇게 삼각 펄스 이렇게 돼 있는 거 주기가 맞으면 여기에도 들어있어. 이게 여기도 들어있다고. 이게 FC 성분이 들어있다고. 주파수가. 아니 뭐 나는 뭐 동그라미 너무 좋다. 뭐 이런 것도 해도 괜찮아. 주기만 맞으면 돼. 어떤 거든지 다 여기에는 FC 어떤 거든지 뭐 다 FC 플러스 마이너스 FC 성분이 다 들어있다고. 모든 것. 그러니까 양은 달라. FC 성분에 들어있는 양 자체는 다른데 모든 게 그게 들어있다는 그게 핵심이고. 근데 뭐 다른 걸 하게 되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렉탱귤로 펄스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하지 말고 만약 이런 걸 쓰면은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1번을 쓰면은 좋은 게 뭐 있어? 1번 쓰면은 좋은 게 뭐죠? 1번은 내가 스위칭만 해주면 된다고. 스위칭만 해주면 돼요. 실제로 그 렉탱귤 펄스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야. 스위칭만 해주면 되는데 1번은 2번이나 3번 나는 뭐 삼각 펄스가 너무 좋다. 삼각 펄스 모양도 예쁘고 아니면 나는 동그라미 너무 좋아서 동그라미 펄스 계속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할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라고? 이거는 실제로 뭘 만들어야 되잖아. 스위칭으로 안 되잖아.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그거 만드느니 차라리 코사인 곱해주는 게 더 쉽거든. 그럼 뭐 하는 걸 하겠어. 근데 그냥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뭐 보면은 여기서 이제 모양도 우리가 보기에는 둘 다 지금 보면은 뭐 제일 중요한 거 4개겠지만은 이게 t가 두 개 똑같아. t가 똑같은데 t를 1/fc로 잡으면 어떤 것이 된다고 했지? 어떤 것이 된다고 했지? 어떤 거든지 fc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된다고. 그런데 이제 그 양이 좀 달라질 뿐이에요. 양이 모양에 따라서 내가 주기 함수인데 주기를 t를 1/fc로만 잡으면 뭐 상하 플러스 되고 동그라미 해야 되고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1로 해도 된다고. 이거 1이고 마이너스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그 양이 달라진다고. fc에 들어있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보낼 때는 약간 이득이 좀 차이가 나지. 그러니까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 하긴 한데 뭐 그런 의미에서 그냥 보면 되는 거고, 내가 뭐 이거 뭐 디라이브 하려고 지난번에 했었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이 렉탱기로 플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는 이건 뭐 사실 완전히 좀 수학적인 얘기라서 그냥 넘어갑시다. 디라이브 해가지고 큰 여러분한테 의미가 없는. 그래서 여기는 이것만 알면 돼. 이게 이 1번은 우리가 좋은 거는 이거는 그냥 스위치만 하면 된다고. 스위치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렉탱기로 플스를 실제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스위치만 해주면은 이게 이런 펄스 파가 플러스 1, 0, 플러스 1, 0, 1, 0, 1, 0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스위치만 하면 만들어지는 건데 이 밑에 거는 어떻게 돼?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없잖아.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고. 이거 실제로 만들어야 돼. 실제 구현해야 된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가. 할 필요 없으니까. 근데 하여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둘 다 어떻게 FC 성분이 있다. 우리가 요것들은 다 없애버릴 거야 사실. FC 말고 다른 부분도 있잖아. FC가 여기서 지금 기본 주파수잖아. 왜냐하면 T라는 게 원업을 FC로 잡았기 때문에 둘 다 기본 주파수는 이게 FC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본 주파수의 K배 FC의 K배 되는 배수배, 정수배 되는 것들이 다 존재하는데 사실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할 거냐? 다 로우패스 필터 시켜야 돼. 그 패스밴드 필터링 해서 다 없애버릴 거야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없애버릴 거야. 이런 것들 다 이 밖에 나오는 것들 다 없애버리고 오로지 우리가 사용할 거는 요 부분 FC 요 부분만 코사인 대신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요 부분만 사용할 건데 그 정도만 알면 돼. 굳이 이걸 들어가서 뭐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주파수 도메인에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원래 코사인을 곱한 거잖아요. 이게 MT에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코사인을 곱하기를 했었거든. 그거 대신에 어떤 다른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근데 실제로 뭐 코사인 곱하는 게 그렇게 막 굉장히 어렵고 거기에 뭐 엄청난 어떤 물량이 투입돼야 된다면은 마침 내가 얘기했잖아. 그 수신기에서 우리가 동기화 회로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잖아. 엄청나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그렇게 중요하면서 아니면 그게 뭐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중요하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많이 쓸 건데 근데 코사인 곱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 그냥 코사인 곱하면 돼 그냥. 무슨 대단한 무슨 기술이 들어간다든지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부품을 만드는데 코사인 곱하는 걸 만드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걸 뭐 반드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뭐 돈이 엄청나게 내가 만드는 이 칩, 뭐 핸드폰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는 이거 다 들어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칩을 만드는데 코사인 곱하는 게 엄청나게 비싸게 뭐 동작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파고 들어와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할 텐데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가 않은 걸 하여튼 뭐 여기에서는 그 앞에서는 코사인 곱하는 거 대신에 어떻게 스위칭으로 하는 걸 얘기를 한 거고 이 뒤쪽은 뭐냐면 코사인 곱하는 거 대신에 코사인을 더해서 하는 거예요.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더하기를 해도 우리가 요구하는 FC 성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큰 의미는 없어. 그렇죠? 곱하기 하면 되는데 그냥 더하기를 해놨는데 뭐 곱하기가 뭐 엄청나게 어려워가지고 그게 뭐 무슨 대단한 가치가 있으면 이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얘기할 텐데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게 MT에다가 SC 여기서는 이제 지금부터는 코사인 2파이 FCT를 SC라고 해서 이 C는 뭐냐면 캐리어라는 거예요. C 캐리어. 뭘 싣고 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항공모함이라는 게 원래 에어크래프트 캐리어거든.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쉽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캐리어 뭔가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캐리어. 그러니까 MT를 가지고 가잖아. 멀리까지 데려가잖아. 그래서 우리가 캐리어 신호라고 캐리어 쓰는 거예요. C라고 좀 많이 써. 그래서 여기 더하기 된다. 뭐 여기 되겠네. 당연히 나오는 시그널은 이게 MT에다가 요 SC가 나오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원래 원하는 건 어떤 신호를 원하는 거야? 이렇게 된 신호를 원하는 거야. MT에다가 SC 곱하기 되어 있는 거. 요래야지 멀리 보낼 수 있잖아. 요 부분을 원한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뭐 생각해 보면 뭐 다른 방법들 사실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만들 수 있어. 여기서는 이제 제곱을 한 거야 그냥 제곱을 했다고. 저런 신호에 제곱을 해서 뭐 이게 로그스 필터링 시키면은 필터링을 한다고. 이게 FC에서 필터링을 하게. 아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FC만 통과시켜서 결국은 하면은 멀리 보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뭐 그냥 이걸 FC로 하는 거야. FC. 그러면은 이게 제곱이 된다 보니까 이걸 보면은 MT에다가 SC를 제곱을 해봐라.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수식이 나와 있는 MT에다. 그러면 어떻게 돼? M 제곱 T에다가 플러스 SC의 제곱 T에다가 그다음 2의 MT에다가 SC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신호지 이 부분. 이거는 나 앞에 거는 전 필요 없는 신호라고. 이거는 뭐 보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한번 보자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이건 또 어떤 관점에서도 볼 수 있냐면은 이게 제곱이니까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 이게 LTI가 될 수 있어. 리니어야 이거. 어떤 시스템이야? 어떤 시스템이야? 이거는 넌리니어 시스템이에요. 제곱이니까 리니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이게 여기 잘 봐봐. 이게 인풋으로 들어가는 신호의 주파수는 어디 부분에만 있는 거야 지금. MT는 0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메시지 시그널이니까 뭐 0을 중심으로 해서 뭐 밴드위스라고 하면 우리가 뭐 MF라고 하면 지금까지 뭐 이렇게 했잖아. 0부터 뭐 B까지 합시다. 마이너스 B까지. F랑 요 신호의 주파수 성분을 보면은 0부터 B까지 있고 그다음에 SC를 보면은 어디에 주파수가 있는 거야? FC에 있잖아. FC. 0부터 B까지 하고 FC 이렇게 있다고. 이게 만약에 리니어 시스템이면은 어떻게 된다고? 아웃풋도 어떻게 돼 있어? 0부터 B하고 그다음에 FC만 있을 거야. 그런데 이게 제곱을 하니까 어떻게 돼? 넌리니어 시스템. 그러니까 그 이외의 주파수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실제로 가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잘 보면 MT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이거는 좀 약간 어려워요.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려면. 왜냐하면 이거는 MT 곱하기 MT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풀에 트랜스폼하면 MF에다가 컨볼루션 MF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약간 좀 어려워. 하여튼 뭐 그럼 둘째 치고 이건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SC만 보면 어떻게 돼? SC의 제곱은 코사인 제곱이니까 이건 주파수가 어디에 있어? 코사인 제곱 2파이 CT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4파이 MCT 이렇게 되니까 이 주파수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이거는 1이니까 이거는 이게 DC 성분이잖아. 0이고 이거 주파수는 EFC에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넌리니어 시스템이니까 주파수가 원래 들어갔던 인풋 원래 리니어 시스템은 무조건 들어간 주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된다고? 어떤 시스템을 통과하고 나면 리니어 시스템이 되면 컨볼루션으로 되잖아. 컨볼루션 되다 보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이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곱하기가 되기 때문에 내가 넣지도 않은 뭐 예를 들어 100Hz 신호를 많이 넣었다면 200Hz 이런 건 나올 수가 없다고. 150Hz 이런 건 나올 수가 없다고. 왜냐면 곱하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하여튼 넌리니어 시스템은 이렇게 주파수가 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뭐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 이걸 이제 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야. 이게
이게 MF가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MF에 대해서 이걸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MF에다가 컨볼루션 MF 트랜스폼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렉탱귤러 두 개를 컨볼루션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내가 뭐 수업 시간에 안 했는데 이게 2b부터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는데 내가 뭐 이게 몰라도 괜찮아. 하여튼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만 그냥 알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 잘 보면은 요 부분에 대한 이 지금 YT 요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 YT에 대해서 이제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해석을 한다고.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을 해보자고. 해석을 해보자. 그러면은 YT에 대해서 지금 M 제곱 T는 어떻게 된다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MF 컨볼루션 MF 되거든요. 요게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요 시커멓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삼각형 되어 있는. 요게 M 제곱 T의 성분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MF가 렉탱귤러 펄스라고 가정할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다시 돌아가서 요 SC 제곱, SC의 제곱은 요 어떻게 된다고? 0Hz하고 어떻게 EFC 이렇게 되죠. 요 부분은 어떻게 되냐? 여기 임펄스로 나오죠. 요거랑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 세 부분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SC의 제곱 파트의 주파수 성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제일 중요한 요 부분, 요 원하는 신호 이거 우리가 원래 여기서 곱하기를 했으면은 사실 이런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는데 그냥 이걸 더하기를 해서 이제 제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 더하기가 뭐 곱하기가 뭐 엄청나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고 내가 하는 거지. 이 실제로 쓰진 않아. 이런 이상한 시스템 이런 쓰지 않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시스템은. 그래서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되는지만 잘 한번 보라고. 내가 뭐 시험 만점 문제를 낸다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시스템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걸 내가 물어보겠지. 뭐 이런 시스템을 하진 않는다. 그러면 이게 MT에다가 코사인 곱한 거잖아. 그러면 MF가 어떻게 되겠어? 이게 MF가 FC만큼 시프트하겠지. MF가 FC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FC만큼 이게 시프트하잖아. 이렇게 시프트하잖아. 또 그게 된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뭐 있다고? 이게 MT에다가 코사인 파이 FCT 곱하기 성분이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앞에 뭐 2가 붙어 있으니까 뭐 이게 좀 주파수 이게 앰플리튜드가 원래 1이었으면 원래 2분의 1씩 가지는데 2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1씩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는 여기다 필요 없잖아. 이 부분 필요 없거든. 이거 필요 없거든. 그럼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을 걸러내는 걸 뭐라고 한다고? 그걸 필터라고 그러잖아. 주파수 도메인에서 필터라고. 필터가 걸러낸다 이 말은 필터링. 그래서 이렇게 걸러내고 이 부분만 우리가 원하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이제 보낸다. 그래서 여기 필터링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낸다고.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게 아니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은 이게 보면은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예를 들어서 MT에다가 곱하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보낼 때는 MT에다가 코사인 파이 FCT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한 거는 보면은 MT에다가 어떻게 더하기를 한 거야. 이게 코사인 파이 FCT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일단 먼저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터링하고 주로 FC 이렇게 필터링 FC 이렇게 하면 FC에서 필터링 한다고 FC를 주위에서 필터링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MT의 코사인 파이 FCT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되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게 2배가 돼가지고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 2배가 되니까 신호가 더 세진 것 같잖아. 세진 것 같으니까 더 좋은 게 아닌가라고. 그건 정말로 착각이야. 아니 2배 할 것 같으면 이거 2배 꼽으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2가 나오는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 앞에
이 상수로 내가 뭐 여기 10을 곱하면 되잖아. 그렇게 할 것 같아. 여기다 뭐 200, 이건 20 곱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앞에 상수가 2가 나왔다라는 건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 2는 하나도 안 중요해. 일이 되든 2가 되든 뭐 10이 되든 100이 나오든 그냥 그 코사인에다 뭐 다른 상수 곱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 전체 중요하지 않고 하나도 안 중요해.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이 송신되는 파워가 중요해. 송신되는 파워. 송신되는 이거를 보낼 때 얼만큼 송신할 때 이렇게 이 신호를 송신할 때 사용되는 파워거든요. 실제로 얼만큼 내가 이 건전지를 소모해야 되냐는 여기에 달려 있잖아. 그리고 이거는 그걸 비교를 하려면은 내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아마 기억이 안 날 텐데 첫 시간에 통신 이야기하면서 통신에서는 통신이 경제하고 굉장히 이상하다고 얘기를 한번 했었어. 우리가 뭔가 자원을 배분을 해야 된다고 똑같은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투입해서 하느냐 하는데 어떤 시스템을 두 개를 비교할 때 반드시 두 개를 맞춰줘야 되는 게 있다고 했어. 기억나는 사람이 아마 없을 텐데 내가 뭘 맞춰줘야 되냐면 두 개를 너무나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최소한 두 개를 비교하려면 다른 것들은 달라도 괜찮은데 두 개는 똑같이 해주면서 비교를 하라고. 왜냐면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회를 주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10억 주면서 장사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에는 1,000만 원 주고 장사해놓고 하라고 해놓고 아니 왜 1,000만 원 주고 장사하는 사람한테 너는 왜 10만 원밖에 못 벌었냐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고. 똑같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려면 똑같이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통신해서 두 시스템을 비교할 때 최소한 맞춰줘야 되는 거죠. 두 가지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은 첫 번째로 뭐 하냐면 밴드위스가 왜냐하면 밴드위스가 돈하고 있는 게 머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오늘 퀴즈 나온 것도 그렇잖아요. 이게 1번하고 2번 시스템을 내가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1번을 내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 2번하고 뭐 그냥 숫자만 달라. 이거 뭐 하나는 FC고 하나는 F1, F2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가 다르냐? 뭐 숫자만 달라진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돈에서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 돈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똑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송신 파워를 같이 해요. 송신 파워. 송신 에너지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을 쓸 때 데이터를 날리는데 얼만큼의 파워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 요거는 최소한 맞춰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여기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송신 파워가 이게 지금 안 맞거든. 이게 두 개가 잘 봐봐요. 이렇게 하면은 1번 시스템으로 하면은 MT의 코사인 2파이 FCT고 2번 시스템을 하면은 2MT의 코사인 2파이 FCT니까 마치 이 2번을 하면 더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않다고. 그냥 이걸 페어하게 비교를 해주려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거 여기서는 1을 곱해줘야 되고 여기서는 2를 곱해서 이렇게 해줘. 그래야지 페어하다. 송신 파워를 똑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여기 1을 해서 두 개가 똑같아야 돼. 아니면 여기에다가 뭐 이게 1이 아니라 여기 앞에서 1을 할 거, 여기 1을 곱할 것 같으면 여기는 2분의 1을 곱하든지 그렇게 해서 같이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비교할 것도 없어. 사실 뭐 할 필요도 없어. 이걸 이렇게까지 하는 게 사실 훨씬 더 복잡한 것 같은데 이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책이 나와서 이거 하는 건데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하기를 해서 제곱을 하고 필터링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각각 그 단계를 거칠 때 주파수 도메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야. 예. 그렇게 하면 뭐 이게 되겠네요. 이게 델타 F EFC가 되고 EFC 플러스 마이너스 EFC고 요거는 FC가 되고. 이런 거는 내가 이거 자체가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뭐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서 시험에 낼 수는 있어. 그 자체가 중요해서 그런 건 아니고. 요거는 뭐 예제들인데 요거는 뭐 이미 1번은 뭐 중학생 나오는 문제고 2번은 이거는 지난번 퀴즈에서 풀어보면 이건 뭐 반드시 내가 나온다고 그랬지. 이건 뭐 거의 100%야. 이걸 좀 약간 변형을 할 텐데 변형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 내가 변형을 하게 되면 문제를 이걸 변형을 하고 싶은데 똑같은 문제를 계속 내니까 변형을 하고 싶은데 변형을 하면은 문제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이걸 풀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이걸 그냥 나도 이걸 막 앉아가지고 이걸 좀 변형을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새끼 문제를 좀 내고 싶은데 낼 수가 없어. 그 일타 강사들처럼 그 팀이 있어가지고 문제 내는 사람들 따로 있어서 뭐 하면은 우리가 돈 많아서 뭐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이 문제를 내면 좋을 텐데 이게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 요거라도 좀 정확하게 알라고. 이거는 거의 내가 변형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서 뭐 여기서 뭐 좀 다른 의미를 물어볼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는 뭐 그런 문제를 만드는 이 자체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내가 이제 AM이라고 그러는데 AM 신호인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그러니까 MT에다 코사인 곱하는 거 MT에다 코사인 곱해서 보내는 거잖아.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AM이라고 하기는 좀 약간 그런 AM 원래는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맞긴 한데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 AM 라디오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 그 라디오에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그 앰플리튜드에다가 MT에다가 코사인을 곱해서 보내는 그 방식을 쓰지 않고 하나를 또 바꿨어. 이렇게 써. 이렇게 이 부분이 추가가 돼. 이 부분이 추가가 돼. 아니 이 부분은 원래 있는 거고 얘는 똑같아. 지금까지 배운 건 똑같은데 이 부분이 추가가 된다. 이 부분이 추가가 된다. 이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AM이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면은 지금 딱 보면은 전에 코사인을 그냥 MT에다 코사인을 곱한 거랑 잘 보세요. 이제 두 가지는 이제 구분을 해야 돼. 지금부터는 MT에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MT에다가 날아간 신호를 보면 코사인 2파이 FCT 이거를 했다고. 그래서 뭐 그 구인한 걸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MT에다가 코사인 FCT 이렇게 해서 날려 보낸 거야. 이렇게 해서 보낸 거야. 이거 대 뭘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할 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MT에다가 코사인만 곱하는 게 아니라 코사인 2파이 FCT 곱하는 건 똑같아. 곱하는데 여기에다 하나 더 넣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거를 AC라는 걸 곱해서 이게 추가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수식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뭐 수식 뭐 보기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수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MT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코사인 2파이 FCT 이게 A 이게 코사인 이게 MT에다가 코사인 2파이 요건 똑같아. FCT 요건 똑같고 더하기 뭐가 되냐면은 AC의 코사인 2파이 FCT 요걸 추가를 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들어가는 거지. 이 텀이. 추가돼요. 추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게 AM이야. AM.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AM이고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 생각해봐. 이거 뭐 두 개가 다른 거는 결국은 코사인 2파이 FCT를 추가로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요 차이거든. 추가로 보내느냐.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두 시스템을 요거 1번 시스템 이제 시스템이 다른 거니까 1번 시스템, 2번 시스템을 두 개를 비교하려면은 파워가 똑같아야 된대서 밴드위스는 두 개 뭐 똑같겠지. 뭐 코사인 보내는 거에 어차피 뭐 임펄스 하나만 있으니까 뭐별 상관 그 밴드위스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추가가 되는 것 때문에 더 드는 거는 밴드위스는 뭐 추가가 되는 게 없어. 뭐만 추가되는 거야? 파워만 추가가 파워. 그러면은 파워가 그렇게 중요한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1번으로 보내면 되는데 1번 보내도 되거든. 왜 그러면 하필이면 2번 이 파워를 더 추가를 하면서 지금 에너지를 더 소모를 하면서 그 다음에 배터리 소모를 더 하면서 왜 우리는 2번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지금부터 할 때의 핵심이에요. 왜 이걸 사용하는지, 왜 밴드위스 밴드위스 측면에서 두 개 똑같으니까 밴드위스 측면에서는 비교할 게 없고 파워를 더 소모하고 있는데 더 소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면에는 1번이 2번 똑같아. MT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을 하는 목적이 뭐냐? 통신하는 목적이 뭐야 지금? MT라는 걸 전달하고 싶어 하는 거야. MT를 전달하고 싶은 게 우리 목적이라고. 근데 여기 잘 봐봐. 이게 추가로 뭔가 되는 거에 MT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정보 전달에는 전혀 필요 없는 거야 이게. 내가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게 MT인데 MT를 멀리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코사인을 곱해서 보내는 거야. MT를 그냥 보냈으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냥 보내면 돼. 사실은. 코사인 안 곱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뭐 그래서 뭐 통신하는 사람들 중에도 뭐 어떤 뭐 기통신이라 해가지고 기를 이용해서 막 이렇게 하는 활동 만약 그게 가능하면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전기 신호 사용할 필요 없고 그러면 이제 추방당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런데 하여튼 보면은 정보를 전달하는 거에는 전혀 관계없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건 지금부터는 MT 이게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AM이라는 게 MT라는 이 퀘스천을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 해요. 그러면 정보 관여하지 않은 AC 코사인 2파이 FCT를 왜 보내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해결해야 돼요. 이걸 이 단원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제 이거야 이거. 왜 우리는 하필이면 이걸 추가를 해서 보내려고 하나?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를 찾아보자. 그 이유에는 다음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보내면은 이 코사인 2파이 FCT를 이용해서 N스는 뭐냐면은 이걸 이용해서 내가 통신 시스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코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정확하게 맞춰주는 부분 그 동기와 싱크로나이제이션 굉장히 어렵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1번 방식으로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방식으로 쓰면은 반드시 맞춰줘야 돼. 수신기에서 코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정확하게 맞춰줘야 돼. 동기화 여러가 반드시 필요한데 2번으로 하면은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걸 해주는 이유는 수신기에서 이 동기화 회로 없이 MT를 복원하는 가능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까지 했듯이 이걸 뭐 2번 방법으로 쓰면서 이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수신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코사인 파이 FCT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 부분이 결국 MT에다가 코사인 제곱의 2파이 FCT 이렇게다가 더하기 AC의 코사인 2파이 FCT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들어온 신호가 이게 원래가 이 들어온 신호 자체가 지금 보면은 M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에다가 더하기 AC의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걸 코사인 곱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에서 그냥 똑같이 이게 로우 패스 필터 통과시키면 뭐가 나오겠어? 여기서는 이게 2분의 MT가 나오겠고 여기 뒷부분에서는 2분의 1 AC가 나오겠지. 요거는 이 AC는 잘 필요 없잖아.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다시 또 마이너스 A 2분의 AC를 해서 하면은 우리가 원래 원하던 2분의 MT 이렇게 찰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부분이니까 내가 AC의 값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마이너스 2분의 2 AC 해주면 되니까 빼주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2분의 MT가 그대로 나온다고. 근데 이렇게 할 바야 이렇게 보내고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만약 수신기를 만약 가져갈 것 같으면은
생각해 보면은 아니 결국은 MT 보내서 2분의 1 MT 하는데 1번으로 해서 1번을 만약에 보냈다 하면은 어떻게 하는데 1번으로 했으면은 1번으로 보냈으면 코사인 2파이 FCT로 받아서 어떻게 로페스 필터 통과시키면은 바로 뭐가 나와? 2분의 MT 나오잖아. 뭐 빼고 할 것도 없잖아. 그냥 바로 나오는데 뭐 만약 이렇게 수신기를 구성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수신기를 구성할 것 같으면은 아니 그냥 뭐 수신기도 간단하고 이거 잘 봐봐. 1번으로 했으면은 1번 신호로 만약에 내가 보냈으면 이렇게 MT에다 코사인만 곱해서 보냈으면 AC 이거가 하지 말고 추가되는 거 하지 말고 보냈으면은 아니 수신기도 더 간단하고 그다음 송신 파워도 더 덜 들고 하는데 뭐하고 이렇게 할 거냐. 이거 바보 같은 짓이지 이거. 돈은 돈대로 더 들고 노력은 노력대로 더 했는데 결과는 뭐 똑같다고 생각해봐. 뭔가 내 엄청나게 뭐 공부한다고 뭐 막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공부 안 한 거랑 똑같이 나오면 어느 공부하겠어.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 딱 그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얘기했지만 이걸 정확하게 코사인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했지. 다른 부분은 그냥 사실 로페스 필터랑 그다음에 뭐 마이너스 2분의 AC 하는 거는 뭐 사실 아무나 할 수 있어. 쉬워. 이 부분 정확하게 곱해주는 거. 정확하게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이제 동기화로 이제 이 부분 정확하게 곱해주는 거. 동기화. 이 싱크로나이제이션. 이렇게 되는데 동기화 정확하게 코사인을 정확하게 곱해주는 거. 그러니까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준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타이밍, 그러니까 그 코사인이 시작되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딱 곱해줘야 돼. 근데 그걸 맞춰주는 게 되게 어려운데 만약 그걸 맞춰줄 수 있다면은 맞출 수 있다면은 이번 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 이게. 그걸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봅시다.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게 코사인은 하지도 않고 이게 가능한지 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왜 DSB TC라고 그러냐? TC는 캐리어를 트랜스미트. 지금 AC 여기 아까 이때 있잖아요. 보내는 시그널이 보면은 M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 이거는 똑같아요. 앞에 거랑 그다음 더하기 AC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부분이 추가돼서 보내는 거잖아. 이걸 아까 내가 뭐라고 한다고 코사인 이걸 뭐라고 한다고 캐리어 신호라고 했잖아. 캐리어 신호라고. 그래서 이거 캐리어 신호를 보낸다. 그래서 트랜스미티드 캐리어 이렇게 트랜스미티드 캐리어 이렇게 TC라고 DSB TC.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 나눴는데 요거에 없는 부분 AC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가 없는 부분 그냥 MTI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만 보냈던 요 부분을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은 똑같아. DSB까지 똑같아. 뭐라고 했냐면 이게 똑같아. 이게 MT에다가 이건 MT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요 부분만 돼 있어. 여기에 이게 없는 거지. AC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 요 부분이 없는 거야. 이 부분이 없는 거야. 이게 없잖아. 캐리어가 없다고.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without 캐리어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이거는 이 사람들은 서프레스트 뭐 그러니까 억누르다 이 말이고 서프레스트 뭐 이렇게 누르다 이 말이고 그 SC라고 해요. SC 캐리어를 안 보낸다는 얘기인데 without 캐리어라고 하면 될 텐데 with 캐리어, without 캐리어 하면은 사실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몰라 이 사람들 처음에 만든 사람이 좀 유식하게 보려고 그랬는지 그냥 서프레스트 캐리어, 트랜스미티드 캐리어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따라가야지. 그래서 DSB SC라고 하면은 이 SC 이걸 구분해야 돼. DSB TC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이름을 이렇게 부를 거야. DSB SC 전에 내가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DSB 더블 사이드 밴드 이게 더블 사이드 밴드가 되는 이유는 왜 그렇게 된다고? 리얼 시그널일 때는 요 두 개 요 파트가 이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두 개가 똑같은 게 늘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 이걸 더블 사이드 밴드라고 하지. 원래 인포메이션은 사실 여기 요 부분만 있어도 괜찮아. 요 부분 한 부분만 있어도 괜찮아. 요 부분만 있어도 괜찮아. 똑같은데 두 개를 하는 이유는 또 이제 여기에 또
끝나고 나면 여기 끝나고 나면 더블 사이드 밴드가 아니라 이제 싱글 사이드 밴드라는 걸 또 잠깐 얘기를 할 텐데 그런 필터를 또 반만 딱 보낼 수 있는 그런 필터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는 사실 하지 않아. 너무 어려워. 그 필터 만드는 게 더 어려워. 그렇게 그러니까 대충 만드는 필터는 우리가 사실 아무 때나 만들 수 있거든. 근데 정확하게 떨어지는 그런 필터는 정말 만들기 힘들어. 내가 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필터 만들 때 이게 만들 때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게 렉탱귤 펄스 이런 펄스 필터만 만들 수 있으면 뭐 다른 필터가 아무것도 우리 뭐 헤로인은 사실 내가 볼 때는 헤로인은 배울 필요도 없어. 뭐 RLC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필터는 뭐할 필요 없다. 이런 것들 F0 마이너스 F0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필터를 우리가 만들 수만 있다면 이런 필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샤프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딱 FC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통과시키고 여기는 통과 안 시키고 이렇게 되죠. 그런 필터를 만약 우리가 만들 수만 있다면 이런 필터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만 있다면은 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아. 문제는 이런 필터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게 샤프하게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크면은 이게 뭐 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잖아. 이게 이 F0에 F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F가 F0보다 작으면은 뭐 물론 뭐 0보다 커야 되겠지만 뭐 마이너스 F0로 합시다. 마이너스 F0 할 때는 이거 통과시키고 이 otherwise면은 이제 통과 안 시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딱 뭐보다 딱 이게 스레시홀드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요거보다. 근데 전에 얘기했지만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싱크 펑션처럼 만들어야 돼요. 타임 도메인에서. 요거는 우리가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는 거고 실제 우리가 주파수 도메인을 우리가 뭐 건드릴 수는 없어. 우리가 보는 거야 그냥. 주파수 도메인이라는 거 보는 거야. 물론 이것도 뭐 한 면이시기는 하지만은 이걸 실제로 만들려면 이 XF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XT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타임도 있는 세상이잖아요. 이게 시간이 흘러가는 따라서 우리 모든 것을 다 해석을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들려면은 싱크 펑션을 만들어야 되고 싱크 펑션을 만들려고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만들어야 되고 그걸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또 다시 트렁케이션 해야 되고 트렁케이션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트렁케이션 하다 보니까 그 싱크 펑션에다가 트렁케이션 하려면 렉탱귤러 뭐 T0분의 T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걸 해보면은 이게 렉탱귤러 뭐 이게 뭐 F가 되고 이거 컨볼루션 되고 이거 뭐 싱크에 TF 이렇게 되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샤프하게 떨어지지 않고 이게 이 아이디어라는 건데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샤프하게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 프랙티컬하게는 어떻게 된다고? 이게 이렇게 된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리플이 생긴다. 요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를 요게 요 싱크에 요 왔다 갔다 하는 요거 때문에 생깁니다. 컨버션 싱크하고 요거 컨버션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거는 싱크에 요 부분 생기고 이렇게 떨어진 요 부분은 사실 싱크에 요 부분 때문에 생겨요. 요 부분 때문에 요렇게 생기는데 이걸 굉장히 좁게 하면은 좋겠지. 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좁게 하려면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이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게 지금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을 하니까 지금 두 개 다 지금 되다 보니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요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 싱크를 말하는 거예요. 요 싱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 요 싱크에 여기서 이 플럭추에이션 생기는 게 요게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 주파수 도메인이니까 지금 타임 도메인하고 지금 헷갈리는 거죠. 하여튼 이게 바로 딱 떨어지는 샤프하게 떨어지는 걸 만들기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DSB에서 우리가 지금 렉탱귤을 이렇게 사실 정보가 0에서 B까지 마이너스 B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데칼코마니로서 똑같은 걸 두 개를 보내는 거예요, 사실. 요 부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필터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이디얼 로커스 필터를 가지고 있다, 아이디얼한 패스밴드 필터를 가지고 있다, 필터가 있다, 딱 잘라주는 이런 거, 딱 어디 부분이 딱 이거 통과 안 되고 통과되고 이런 걸 잘라줍니다라고 하면은 이거 만들 수 있지, 이거 잘라낼 수 있습니다. 이걸 뭐 영주일에서 시프트 해주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필터링을 만든다. 0부터 예를 들어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이게
요 두 개를 곱하면 요 피처링하면 요 두 개를 곱한다. 1번 시그널에다 2번 시그널을 곱하면 뭐가 나오는데 요거만 다 살아남는 거예요. 0부터 B까지 이렇게. 요거만 보내면 돼 사실.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문제는 이걸 만들 수가 없거든.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SSB는 사실 뭐 다음 얘기하겠지만 그렇고 하여튼 그 DSB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동기건파를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동기건파기 수신기에서 동기화 회로를 돌려야 된다. 그 사인을 정확하게 곱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DSB, SC에서는 반드시 써야 돼. DSB, SC에서는. 근데 이제 변조에서 사용된 반성파와 동일한 이제 정연파라고 할까? 지금 주파수미 이게 이상을 갖는 반성파를 재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이 부분이 수학적으로 나타내면은 송신기에서 MT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이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안테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신호거든. 이게 들어오는 신호하고 어떻게 된다고? 이 부분 곱해주는 부분이 정확하게 코사인 2파이 FCT 요걸 곱해줘야 된다고. 주파수도 같아야 되고 위상도 똑같아야 된다고. 두 개. 시작 시험도 똑같아요. 위상 주파수도 똑같아야 되죠. 근데 이게 안 될 때가 이제 이게 우리가 안 될 때를 나타낼 때 그때 어떻게 했었어 이게 FC에다가 델타 FT 플러스 델타 세타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나타낼 때는 일반식으로 나타내는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 주파수도 다르고 페이스도 다르고 위상도 다른 경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곱해야 돼.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 맞았을 때는 이게 이제 그냥 2파이 FCT 이렇게 이게 제로일 테니까 같은 주파수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델타 F랑 델타 세타를 제로로 만드는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 이게 문제가. 그래서 코히어런트 수신기 이게 좀 약간 용어들이 막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런데 이게 똑같은 얘기야. 코히어런트 수신기라는 건 그 동기건파기와 똑같은 얘기. 영어로 코히어런트 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딱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코히어런트 뭔가 코히어런트 하다 이런 말이 뭔가 같이 움직인다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코히어런트 하다고. 코히어런트 수신기는 로컬 오실레이터 이제 이 사인이나 코사인을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냐면은 오실레이터라는 거 이거 전압을 딱 걸어주면 소위 크리스탈 오실레이터가 생겨서 그걸로 만들어주거든. 사인 코사인은 그래서 뭐 그런 것들로 만든다 이 말이야. 가지고 있으면 각각 따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왜 FC가 달라지느냐? FC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낸다고? 오실레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내는데 이게 1초에 몇 번 흔들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이 오실레이터를 아무리 비싼 걸 산다 하더라도 오차는 반드시 존재한다고. 오실레이터가 그래서 뭐 아마 여러분들 요즘 그런 시계를 안 쓰니까 퀄츠 시계라고 옛날에 아날로그 시계 모르지? 전자시계가 쓰니까 퀄츠 시계라고 있었어 예전에. 처음에 이제 뭐 하여튼 이제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 아날로그 시계 굉장히 비싸잖아. 나도 없어. 뭐 롤렉스 사고 뭐 이런 거 다 비싸잖아. 근데 사실 나중에 소니나 뭐 이렇게 일본 전자 회사에서 시계를 만들어냈는데 그 전에만 해도 얼마나 시계가 정확하냐가 중요한 거였잖아. 예전만 해도. 근데 갑자기 한 뭐 6, 70년대 일본 전자회사에서 훨씬 싸면서 뭐 롤렉스 같은 거 뭐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게 비싼데 오메가 같은 거 몇백만 원 하잖아. 아무리 싼 것도. 근데 뭐 한 5, 6만 원짜리 만들었는데 더 정확한 거야 이거. 옛날 뭐 스위스 장인이 만들었다고 뭐 자랑하고 막 난리 치는 게 아니 뭐 일본의 하급 엔지니어가 만든 게 훨씬 더 정확하다고. 웃긴 이야기지 이게. 웃기게 돼서는 어떻게 그렇게 전자시계가 정확하게 됐냐 하면은 결국은 이 전자기기의 모든 것들이 다 뭐 시계 하는 것도 다 이거 오실레이터가 다 들어가야 돼 이게. 여러분들 뭐 핸드폰이나 모든 게 심장이야. 오실레이터 기본이 된다고. 뭐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뭐 PC나 이게 다 뭐 몇 메가로 이게 동작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그 오실레이터가 거기 들어있다는. 저는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2.4기가를 써야 된다. 2.4기가 헤르츠를 써야 된다. 이거는 뭐 결국 코사인 2파에다가 2.4 곱하기 12 코슨 헤르츠를 이걸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1초에
2.4 곱하기 12 구성만큼 흔들려야 된다. 최소한. 사실 그거보다 더 있어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만들어주려면은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된다고. 근데 이만큼 해야 되면 사실 생각해봐. 1초당 2.4 곱하기 12 구성번 흔들린다.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 생각해봐. 1초에 예를 들어서 2.3 곱하기 12 구성. 이런 것도 만들기 힘들어. 만들기 힘들잖아. 2.4 곱하기 12, 2.4 곱하기 12 구성번 흔들리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 보니까 2.3 곱하기 12 구성 이거 만들기 굉장히 힘들어.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오차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델타 F를 우리가 그냥 쉽게는 그냥 뭐 코사인 곱하면 코사인 곱하고 뭐 이게 아까 뭐 나왔지만은 이거 뭐 코사인 FC 곱하니까 뭐 난리를 치냐 뭐 그냥 코사인 곱하면 주면 되지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냐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걸 구현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FC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2.4 곱하기 12 구성분 1초에 12 구성분만큼 흔들리는 그걸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어. 쉽지 않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각각 그 크리스탈 오실레이터가 이게 송신 측에도 보내고 들어가 있고 수신 측에도 들어가 있고 이게 다 따로따로 되다 보니까 반드시 송신기가 똑같은 코사인을 곱해줘야 되는데 다른 이제 곱해준다 보니까 그걸 차이를 나타내는 게 델타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치를 일치하도록 하는 이제 이게 동기회로를 포함하는 동기회로. 를 반드시 포함해 공개 싱크로나이제이션 딱 정확한 시점에 딱 시작하는 요 지점을 딱 정확하게 맞춰주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이론들이 통신을 한다면은 뭐 코사인 곱 여기서 지금 말하는 내가 뭐 코사인 곱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아니라고 통신하는 사람들은 뭐 하냐면 대부분 다 그 동기화를 어떻게 맞춰줘야 되는지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이론들이 들어가 있거든. 그걸 공부하는 거야. 수신 신호로부터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이 반송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이제는 보내주잖아. 이 부분을 보내주잖아. 이 부분. 이 반송파 이게 반송파거든. 이게 반송파를 전에는 이걸 안 보내주면은 코사인을 내가 만들어줘야 되잖아. 쉽게 생각하면 이게 DSP-TC를 왜 사용하냐? 파워를 더 소모하는데도 우리가 왜 사용하냐면은 이 캐리어를 보내주면은 내가 보내주는 거잖아. 송신책에서 지금 MT뿐만이 아니라 정보뿐만이 아니라 캐리어도 지금 보내주고 있다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받은 그 캐리어를 이용하자는 거야. 그러면은 쟤네 보낸 거는 어차피 이 캐리어는 같은 거잖아 이게. 같은 신호죠. 원래 같은 거부터 나온 거잖아 이게. 이 코사인 곱한 거 요 같은 거부터 나온 거잖아. 보내는 이게 아니고. 그렇죠. 보면은 이게 요 같은 MT에다 곱해진 여기 코사인이나 AC 보낸다고 한 코사인이 같은 코사인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뭐 두 개가 좀 차이 난다 하더라도 많이 차이 난다 하더라도 어차피 같은 코사인만 고집해 주면 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어차피 같은 거거든. 이게 MT로 가는 코사인이랑 요 코사인이랑 여기 코사인이랑 요 AC에 들어가는 코사인 이게 같은 거라고. 같은 신호로. 같은 신호이기 때문에 이걸 뭐 델타 F를 맞춰주고 이런 할 필요가 없다고. 원래 같은 신호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뭔가를 내가 추가해서 파워를 더 소모하지만은 이걸 이용해서 수신기에서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거지. 그 방법을 이제 지금부터 생각해 보는 거야. 근데 물론 성능은 떨어져. 성능은 당연히 떨어져.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세상에 공짜는 하나도 없어. 좋은 게 있으면은 뭔가 안 좋은 점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 동기화회로를 합의게 되면 동기화회로가 이게 장점이 뭐냐면 장점. 이 단점 일단 단점 있어요. 단점이 뭐라고? 매우 만들기 어려워. 매우 어려워. 근데 이거 장점 뭐냐면 잘 만들면은 너무 좋아 이게. 잘 만들면.
성능이 너무 좋고. 성능이 너무 좋고. 근데 이걸 여기서 이제 AC를 캐리어를 지금 보는 DSP TC에서는 지금 이 동기화를 안 쓰려고 하는 거잖아. 쓸 것 같으면 그냥 원래 DSP SC로 하면 되거든. 안 쓰려고 하는데 이 동기화 없는 회로로 이 비동기 건파라고 그러면 비동기 건파라고 그러는데 비동기 건파를 하면은 이 동기화를 쓰는 걸 이게 동기 건파라고 그러고 이름은 동기 건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동기 건파를 하면은 단점은 장점은 뭐냐면 장점은 이 쉬워지는 거지. 쉽다. 만들기 쉽다고. 만들기는 쉬운데 뭐 단점이 뭐라고? 단점이 있지. 만들기 쉽다라는 건 쉽게 만드니까 어떻게 별로 가치가 없지.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잖아.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가치가 없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공학적으로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는 성능이 안 좋다는 거지. 성능이 떨어져. 그래서 그런데 또 불구하고 그냥 이게 성능이 떨어지지만은 뭐 하여튼 뭐 이게 라디오 듣고 하는 데는 뭐 대단한 성능이 필요 없잖아. 뭐 라디오를 가지고 뭐 뭔가를 뭐 한다든지 뭐 손흥민 경기를 본다든지 그렇게 안 하잖아. 그냥 그럼 좀 약간 뭐 좀 뭐 음악 듣는데 좀 약간 물론 뭐 깨끗하면 더 좋겠지만은 약간 뭐 노이즈 좀 들어가도 뭐 큰 상관 없다고 그러니까 뭐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이제 반송파를 보내주니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제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야 돼요. 이제 반송파를 내가 보내주긴 한데 분명히 어떤 뭔가를 더 내가 보내주잖아. DSP SC에 비해서 DSP TC는 MT 정보뿐만이 아니라 뭘 반송파 캐리어를 더 보내준다고. 보내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손해야. 보내는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파워를 더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캐리어를 그러니까 쓸데없이 더 소모하잖아. 내가 MT를 보내는데 메시지 시그널을 보내는데 뭔가를 내가 파워를 더 소모하면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지. 내가 보내야 되는 거니까 원래. 근데 이걸 보내는데 뭘 딸려서 뭔가를 보내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송신 파워도 더 많이 들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왜 사용하는데 저쪽에서 도대체 그러면 그 캐리어를 어떻게 수신기에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이해를 되고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적어보면은 또 DSB 이렇게 되는 DSB SC가 MT에다가 MT에다가 코사인 파이 FCT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걸 두 개를 묶으면은 AC에다가 MT 이렇게 되죠. 그러니 갈로이고 뭐 AC, MT는 먼저 봅시다. 중요하니까 MT가 이렇게. 그래서 전에보다도 그냥 사실 수식적으로 적어놓으면 이건 그냥 지난번에 M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였는데 이제는 MT 더하기 AC에다가 이제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되니까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보면 나중에 이제 엔벨롭 디텍터 엔벨롭이 뭐야 엔벨롭 뭐 봉투 뭐 이런 말이에요 엔벨롭 편지 봉투 할 때 뭐 엔벨롭 겉에 뭔가 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엔벨롭. 그래서 뭐 겉에 어떻게 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이제 신호를 좀 추출해야겠다는 얘기인데 넌코일 디텍션 이게 이제 이게 비동기건파라고 그러는데 비동기 복조 뭐 그래서 반송문 추출이 불필요해서 코사인을 안 곱해야 돼요. 수신기에서 코사인 만들 필요 없고 받아 있는 보낸 코사인을 내가 뭔가 이용을 해보자고요. 수신기 구조가 이제 간단해지지.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이 추가 완성파가 이제 이게 추가되는 이제 파워가 추가 전송 파워가 필요하게 되죠. 요거는 뭐 수식이 간단하니까 주로 방송에 적합해. 방송에 적합해. 사실 방송이나 통신이나 날아가는 신호 똑같은데 방송의 특징은 뭐야? 송신자만 보내고 수신자는 다시 뭐 피드백하는 게 없잖아. 한쪽만 보낸다. 원웨이라고 원웨이다 보니까 그냥 내가 좀 뭐 예를 들어 KBS나 뭐 MBC나 이런 방송국에서 뭐 사실 보내주면 되잖아. 걔네가 좀 파워를 좀 더 소모하더라도 만약 수신기가 간단해진다면은
생각해봐 이게 사실 이 방송이 이렇게 된 게 사실 뭐 이게 사용하게 된 게 사실 2차 대전 때부터 이 사용하게 됐거든요. 히틀러가 이걸 많이 하겠다고 했고 라디오 방송을 그래서 보면 이 방송이 굉장히 적합해 이 방지 자체가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MT 더하기 AC가 이게 방송이 굉장히 적합하다고 수식으로 보면은 똑같은 것 같은데 MT에다가 코사인 파이 FCT하고 뭐 똑같은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개 차이가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수신기가 간단해지는 수신기가 간단해지고 그다음에 송신 파워가 더 소모하게 되고 위에 거에 비해서 요런 특징이 있어. 위에 거에 비해서 MT에 비해서 DSB, SC에 비해서 DSB, TC는 수신기가 간단해지고 송신 파워가 더 소모되는 요런 기술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방송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플리케이션으로. 왜냐하면 생각해봐. 방송을 하려면은 지금은 사실 뭐 다 여러분들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지금은 뭐 사실 AM 듣고 FM 듣고 안 하잖아. 요즘 그냥 데이터로 다 보내야지 뭐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2차 대전 때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자. 나 히틀러 아니면 히틀러 뭐 히틀러 난 히틀러 싫은데 하여튼 뭐 그러면은 뭐 루즈벨트라고 생각합시다 미국에. 내가 뭐 얘기할 게 있어 국민들한테 얘기할 게 있어. 얘기하려면 그때는 TV가 보급이 안 된 상태거든. 그러면은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걸 매일 하루에 나와서 뭔가 계속 얘기를 했다고 들어가 진짜로 개별사하고 막 이렇게 그렇죠. 자기 뭐 나치의 그 우승을 뭐 이렇게 전파를 해야 되니까 뭐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얘기하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TV가 없으니까 뭔가 조그만 거라도 뭐 셋탑박스로 뭔가 하나를 나눠줘야 돼. 근데 그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 전체 인구들한테 가족 하나 집마다 다 나눠주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 싸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수신기는 그냥 싸면 좋아. 수신기는 싸면 좋아. 방송은. 근데 나는 내가 보내는 시스템은 좀 비싸도 괜찮아.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수신기는 싸면 좋잖아.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지금 전달하고자 싶어 하는데 이게 어떻게 송신기는 비싸도 상관없다고. 없다. 수신기만 싸면 된다. 왜냐하면 수신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수신기가 하나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뭐 1달러씩만 뭐만 원씩만 더 싸다 해도 뭐 5천만 명한테 다 나눠준다면 뭐 얼마나 돼 이게 5천만 명이면 만 원이면 5천억대나 5천억 그렇게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수신기는 여러 사람이 쓰니까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많이 보호해야 되니까 많이 보호해야 하니 이게 이제 쌀수록 좋은지 이런 특징이 딱 맞는 거지 이게 딱 방송이.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이 이게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뭐 이게 뭐 방송이 뭐 그냥 손짓하고 더 소모되고 수직이 간단하다는 요런 측면이 요런 특징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실제 우리 이 세상에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방송이 적합하구나 진짜로. 지금은 사실 별 상관없죠. 핸드폰을 다 개인이 비싸지만 가지고 있잖아 다. 뭐 자기가 알아서 자기 사니까. 근데 뭐 그 당시에 뭐 2차 대전 때 그렇게 하면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나라에서 나눠줘야 된다고. 근데 뭐 만 원짜리 나눠주는 거 천천히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그걸 훨씬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천천히 뭐 내 목소리만 전달되면 되잖아. 내 뭐 목소리 뭐 대단하게 무슨 아름답고 뭐 무슨 음악을 들려줄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뜻만 전달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서 싸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특징이 있는 것들이 되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좀 요즘 숙제를 내가 너무 안 내줘가지고 숙제를 예전에 사실 숙제를 그만두게 된 게 왜 그만뒀냐면 숙제 내가 검사하는데 시간도 사실 많이 걸려 이게. 그러니까 클릭을 해서 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클릭을 해서 그 보는데 하여튼 뭐 이상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 뭐 다운로드 하는데 뭐 이게 파일이 커져가지고 이거 뭐 다운로드 안 되고 뭐 하는 이상한 경우가 많아. 이걸 내가
해보니까 뭐 근데 뭐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보니까 그 수업 시간에 그 필기한 걸 그냥 그대로 제출을 하더라고. 그럼 내 시간도 많이 들고 뭐 여러분도 뭐 필기한 거 뭐 그냥 뭐 어차피 지 공부한다고 필기한 걸 그걸 제출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필요 없을 것 같아 내가 없앴는데 생각해보니까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뭐 어떻게 좀 약간 뭐 내가 옵티멀한 솔루션을 못 찾겠지만은 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그 공책 노트 필기한 거 그거 하지 마. 그러면 그걸 숙제로 내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마. 그러면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냐면 이번 시간에 뭐 배웠는지 정리를 해보 정리를 자기 스스로 이 훈련을 좀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잘해 지금.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얘기 안 해도 스스로 잘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뭐 별 큰 의미가 없는데 정리해서 나한테 보내 이메일로. 뭐 시간은 더 빠를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 문제 푼 거 뭐 이런 것들 물론 뭐 중간에 이런 거뭐다 뭐 주파수 도메인이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지금 DSP, TC 이런 걸 왜 쓰고 있나 이거 두 개 비교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좀 정리를 해보라고. 본인 스스로. 사실 또 해봐야지 내가 나도 이거 알 것 같아. 이게 도대체 이런 건데 우리가 이 하여튼 시간은 그냥 전에 하듯이 금요일 저녁까지 해서 하는데 수업 시간에 필기한 거 그대로 하지 마. 그거 아무 의미 없어 그거. 그걸 보고 내가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그걸 적어라. 그걸 요약하는 그 훈련을 계속 해보자고. 내가 볼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 훈련을. 내가 볼 때는 이 수업뿐만이 아니라 부탁인데 다른 수업에도 그걸 좀 적용해갖고 노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번 시간에 도대체 뭐 했나를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 수십 발 외워야지. 뭐 이 수십 발 풀어봐야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고. 물론 수식을 풀어야지. 당연히 우리가 전자과를 하다 보니까 시험 치려면 수식을 풀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그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전체 큰 그림에서 내가 지금 어디를 지금 가고 있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 그걸 모르면서 그걸 수식만 들이다 풀면은 어떻게 되냐면 학기 지나면 하나도 몰라. 다음 학기에 보면은 하나도 몰라.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정리를 계속해서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구성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좀 이걸 좀 뭘 배웠는지 좀 정리를 좀 해보라고. 막 한 장으로 해도 괜찮아. 한 장, 두 장 뭐 이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그 적은 거 하지 말고 따로 본인이 좀 정리해서 요약하는 습관을 보고 뺏기지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의미가 없고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이나 그걸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자기가 그 트레이닝을 계속 해야 된다고 본인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문 있나?